해병대 대위 출신 전설적인 여군이 있었어요. 이름은 문채아. 그녀가 문제아들만 모아놨다는 남고의 교사로 부임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선생이라고 무시하고 우유를 던지며 성희롱과 조롱을 일삼던 학생들. 과연 그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상 모든 문제아들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곳. 바람과 먼지처럼 위태롭고 방향 없이 흩날리는 아이들만 가득하다 하여 학생들 스스로 풍진고등학교라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교권은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진 지 오래였죠. 선생님들은 그저 정년 퇴임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무기력한 관료가 되어갔습니다. 2025년 3월 4일, 이 지옥의 한복판, 풍진고 최악의 소굴인 2학년 5반에 새로운 담임이 부임했습니다.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문채아 선생님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벼려진 K 소총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각 잡힌 칼단발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강철 같은 눈빛,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절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 교실을 채우고 있던 혼돈의 기운이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오늘부로 너희 담임을 맡게 된 문채아다. 반갑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음으로 가득한 교실의 공기를 가르고 모든 학생의 고막에 정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2학년 5반은 외부의 자극 따위에 굴복하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파괴하며 쾌감을 느끼는 포식자에 가까웠죠. 와, 이번엔 여자쌤이네? 몸매 죽이는데? 교실의 왕처럼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백시환이 휘파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그는 풍진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과 모델 같은 비율을 가졌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지배하고 모욕하는 것을 즐기는 악마의 그것이었죠. 그의 양옆에는 무식한 힘만 앞세우는 행동대장 황태상과 스마트폰으로 모든 상황을 중계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윤기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채아는 백시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보통의 교사라면 질겁하거나 최소한 불쾌한 기색이라도 보였을 텐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해안에 상륙하기 전 적의 해안포 위치와 병력 규모를 가늠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죠. 백시환, 풍진고 1학년 통합장, 교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금품 갈취, 별명은 백군. 내가 아는 바와 다른가? 백시환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릿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죠. 자신의 어두운 이력이 오늘 처음 본 교사의 입에서 저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뭐야 저 여자. 흥신소라도 썼나? 윤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채아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에게 향했습니다. 윤기현. 교내 SNS 풍진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운영자. 악의적인 루머 생성 및 유포, 허위 사실 조작에 능함. 특히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루머를 퍼뜨린 전적이 있지. 아닌가? 윤기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문채아는 다시 교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MRI 스캐너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상과 약점을 꿰뚫고 있었죠. 그녀는 부임 전 일주일 동안 2학년 5반 30명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관계도를 그려 작전 지도를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첫날이니 군소리는 생략한다. 내 교실의 규칙은 단 하나. 그녀는 분필을 들어 칠판 중앙에 힘있게 한 단어를 썼습니다. 명예. 자신의 행동에 명예를 걸어라. 비겁한 짓, 비열한 짓, 명예롭지 못한 짓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다. 질문? 해병대식의 간결함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이것이 또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더 강한 교사, 더 악랄한 교사도 이미 굴복시켜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질문 없으면 조례 끝. 문채아가 교탁으로 돌아선 바로 그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바나나 껍질이 날아와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칠판에 탁 부딪혔습니다. 백시환이 던진 것이었죠. 으하하하. 교실은 다시 광란의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문채아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내려다보았죠.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학생들은 그녀가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이 아닌 교탁이 자신의 서류 가방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요. 쓰레기 무단 투기. 백시환. 명예 점수 -5점.
백시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예 점수? 장난해요 지금? 그딴 유치한 걸로 내가 쫄 것 같아? 규칙은 규칙이다. 여기서 규칙은 나. 백시환이야. 알아들어? 백시환이 성큼성큼 다가와 문채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기현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상태였죠. 해병대 출신 똘끼 충만 여교사 vs 풍진고 백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해병대 나왔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빡빡하게구나? 근데 여긴 군대가 아니야. 그리고 여자가 해병대에 가봤자 뭐 제대로 했겠어? 그냥 서류 작업이나 하다 왔겠지. 안 그래?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건드리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문채아는 고개를 들어 백시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해오도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 어떤 분노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평정심이 오히려 백시환을 소름돋게 했죠. 내 놈의 그 잘난 주둥이가 어디까지 명예 없이 나불거릴 수 있는지 잘 지켜보겠다. 문채아는 출석부를 꺼내 백시환의 이름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해병대 시절 제일 타격 목표를 표시하던 기호였습니다. 지옥의 문은 열렸습니다. 다만 그 지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교실 안에 그 누구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포항의 훈련소처럼 뜨거운 투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채아의 침묵의 전쟁은 지독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그 어떤 도발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그려진 외설적인 낙서도, 수업 중에 울려 퍼지는 괴상한 신음소리도, 등 뒤로 날아드는 종이 뭉치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수첩에 명예롭지 못한 행동으로 기록할 뿐이었죠. 그녀의 무반응은 학생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백시환은 자신의 지배력에 흠집이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죠. 그는 문채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점점 더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심 타겟은 2학년 5반의 공인 왕따 박하준이었습니다. 박하준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내성적이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백시환 무리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죠. 야, 박하준. 오늘 점심은 피자 어떠냐? 네 할머니 카드 좀 빌려와봐. 미안해 시환아. 할머니 편찮으셔서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어. 아, 그래?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황태산이 박하준의 셔츠를 잡아 끌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윤기현이 카메라를 든 채 따랐죠. 그날 오후 풍진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흠뻑 젖은 채 변기 옆에 주저앉아 있는 박하준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인간변기 인증샷이라는 잔인한 해시태그와 함께 문채아는 그 게시물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관련자들의 이름 옆에 명예점수 -10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마치 곧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처럼 안으로 뜨거운 용암을 응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백시환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방식에 토를 달 수 없는 결정적인 명분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5교시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교실은 소란스러웠죠. 백시환은 문채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황태산을 시켜 흰 우유를 여러 개 사오게 했죠. 선생님,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시네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백시환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채아는 그의 눈에서 번득이는 악의를 읽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선물이지? 저희의 존경심을 담은 축복의 세례랄까요? 백시환이 신호를 보내자 황태산과 다른 아이들이 우유갑을 들고 문채아를 둘러쌌습니다. 교실 문은 이미 잠긴 상태였죠. 윤기현의 스마트폰은 물론 교실의 다른 아이들도 모두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선생님 영광인 줄 아세요. 우리 시환이 형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세례니까. 백시환은 황태산의 손에서 흰 우유 하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교탁 앞에 꼿꼿이 서 있는 문채아의 머리 위로 그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우유가 폭포수처럼 그녀의 칼단발 머리를 적시고 굳게 담은 입술을 지나 각 잡힌 재킷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교실에는 비릿한 우유 냄새와 아이들의 광적인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다가와 그녀의 머리와 몸에 우유를 쏟아부었죠. 그녀는 순식간에 우유 범벅이 되었습니다. 굴욕적이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백시환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울부짖거나 최소한 주저앉아 절망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문채아는 서 있었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처럼 미동도 없이 그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우유를 뒤집어 쓴 채 뚝뚝 떨어지는 우유방울 너머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죠. 그 눈에는 분노나 슬픔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훈련 마지막 주, 생존 한계를 넘어선 해병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생존과 복수라는 본능만이 남은 지극히 차갑고 무서운 눈빛.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선생님이라는 껍데기가 아님을 깨달았죠. 마지막 우유갑이 비워지고 교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채아는 아주 천천히 우유로 범벅이 된 손을 들어 앞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명분이 확실해졌으니.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젖은 몸을 이끌고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유에 젖은 재킷 너머로 바위처럼 단단한 등 근육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죠. 그녀의 발걸음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상륙작전 개시함호를 수신한 지휘관의 출정이었습니다. 백시환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 그가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스스로의 손으로 활짝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교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채아의 처참한 몰골을 본 동료 교사들은 경악과 동정을 금치 못했죠. 강 선생님, 이게 무슨 짓들이야 대체. 2학년 5반 놈들 짓이 틀림없어.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학생 주임은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쫓아 올라갈 기세였고 교감은 이 일이 교육청에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생 주임 선생님, 교장실에서 뵙겠습니다. 문채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동정이나 분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작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교장실. 문채아는 여전히 우유가 마르지 않은 굴욕의 증거를 온몸에 두른 채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문 선생, 우선 진정하고. 가해 학생들을 당장 불러서. 교장이 말을 꺼냈지만 문채아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됐습니다. 가해자는 2학년 5반 전원입니다. 목격자는 그들 자신이며 이 모든 과정은 현재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보고는 해병대식이었습니다. 요점만 정확하게.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 당장 전원 퇴학감입니다. 학생 주임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백시환의 아버지가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는 유력자라는 사실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주임, 진정해. 일단은. 문 선생, 이번 일은 학교 차원에서 원만하게. 교장이 우물쭈물하는 순간 문채아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원만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모욕과 폭력을 당했는데 그것을 원만하게 덮는 것이 이 학교의 방침입니까?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문제 삼아 아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뭘 원하시오? 문채아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학년 5반 특별교육 훈련 계획서. 작전명 인간개조. 오늘부로 2학년 5반의 지휘권을 저에게 이양해 주십시오. 교장실의 공기는 빙하기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지휘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말 그대로입니다. 2학년 5반의 모든 생활지도, 교육과정, 상벌점 제도에 대한 정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작전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 선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군대식 용어를. 교감이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문채아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해병대 전역증과 함께 복무 시절 받았던 충무무 공훈장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해외 파병 당시 테러리스트들에게 억류된 인지를 구출한 공로였죠. 제 눈에 저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로부터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고 인명을 구출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완전한 리셋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여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스스로 직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명예라는 가치를 다시 세울 겁니다. 저는 이곳을 포항의 훈련소로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교장이 소리쳤습니다. 계획서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내민 계획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단계 정신개조, 해병대식 점호 및 생활규칙 도입, 악으로 대답하는 관등 성명, 언어순화 교육, 단학가채 의무 사용, 2단계 신체개조, 매일 영교시 해병대식 PT 체조 및 IBS 고무보트 훈련, 구보 실시, 3단계 명예회복, 빨간 명찰을 본뜬 상벌점 제도, 분대 단위 공동 책임 및 연대 책임 강화, 최종 목표, 교내 봉사단 해병대 전우회, 창설 및 지역사회 봉사. 이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요. 학부모들이 알면 뒤집어질 일이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의 동의,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재가가 문채아는 마지막 서류, 인간개조 프로젝트 지휘권 위임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밤 2학년 5반 전체 학부모를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얻겠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학교가 최종 불허한다면 저는 이 모든 기록과 영상을 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해병대 여대위의 눈물, 무너진 교권 앞에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제목은 이 정도로 하죠.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정의로운 협박. 교장은 떨리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 통제불능의 여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거나 아니면 학교 전체가 쑥대밭이 되거나 오늘 밤 8시 학부모 총회를 열겠습니다. 나머지는 문 선생이 알아서 하시오. 마침내 작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문채아는 말없이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우유가 뚝뚝 떨어지는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지는 점령했다. 이제 두 번째 상륙작전. 학부모라는 더 거센 파도를 향해 그녀는 홀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는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의 구호가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8시 풍진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은 전례 없는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책상에 앉은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의심, 그리고 은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죠. 특히 가장 앞자리에 앉아 값비싼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다리를 꼬고 앉은 백시환의 아버지, 지역 언론사 사주인 백진성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는 황태산의 아버지도 보였죠. 그는 술이 덜 깬 듯 얼굴이 붉었고 간간히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문채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기세는 낮보다 몇 배는 더 살벌했죠. 그녀는 교탁 앞에 서서 학부모들을 한 명씩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포로들의 등급을 매기는 신문관처럼요. 담임 문채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설득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통보를 위한 자리입니다. 첫 마디부터 폭탄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죠. 백진성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통보?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거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통보나 받으려고 온 줄 알아? 문채아는 대꾸 대신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낮에 벌어졌던 우유 세례 영상이 고화질로 소리까지 포함되어 재생되었습니다. 아들의 광적인 웃음소리와 교사를 향한 조롱, 그리고 무력하게 우유를 뒤집어 쓰는 여교사의 모습.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2학년 5반에서 벌어진 금품 갈취, 폭력, 사이버 불링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증거 사진들이었죠. 특히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는 박하준의 사진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내 아들이 저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윤기현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저 모든 상황의 주동자이자 유포자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괴물의 부모입니다. 문채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황태산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봐, 선생, 말 다 했어? 애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안다고 짓거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문채아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아버님의 그 폭력성이 아드님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폭력은 학습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으려 합니다. 그녀는 교무실에 대기 중이던 학생 주임에게 눈짓했습니다. 학생 주임은 2명의 교사와 함께 들어와 황태산의 아버지를 교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는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백진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죠. 선생님, 지금 쇼하는 거요?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 문채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 사장님, 당신이 돈과 권력으로 아들의 죄를 덮어주는 동안 당신 아들은 인간성을 잃고 진짜 괴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당신 아들을 포함한 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작전명, 인간개조라는 붉은 글씨를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해병대식 지옥 훈련에 대한 계획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표했죠. 학부모들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내 아들을 저런 생지옥에 밀어넣을 순 없어. 백진성이 고함쳤습니다. 지옥?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대로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할 세상이 진짜 지옥입니다. 폭행, 갈취, 성희롱, 이 모든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의 학교는 당신들 같은 부모들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처벌이 아닌 수술을. 문채아는 수술 동의서라는 이름이 붙은 동의서를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동의서에 사인하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들고 당신 아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백 사장님 언론사의 경쟁사에 이 모든 사실을 제보하길 바라십니까? 유력 언론사 사주 아들, 교내 집단 폭력 및 교사 린치 주도 파문. 헤드라인이 아주 자극적이겠군요. 그것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통보였죠. 학부모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박하준의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강아지 제발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매일 밤 우는 손주를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 늙은이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우리 진우 좀. 노인의 눈물 섞인 호소는 다른 학부모들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아이만은 아니라고 외면했던 현실. 그 현실이 낳을 끔찍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죠. 결국 하나둘씩 동의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진성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명성을 위해 치욕스러운 펜을 들었습니다. 모든 동의서를 거두어들인 문채아는 학부모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오늘부로 2학년 5반은 제 작전구역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들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인지 아니면 구원자를 만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학년 5반 교실은 폭풍전야였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인간개조 프로젝트를 코웃음치고 있었죠. 진짜 웃기지 않냐? 우리가 그딴 걸 할 것 같아? 백군, 오늘 저 여자 완전 밟아버리자. 백시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교실 문이 열리고 문채아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정장 대신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반바지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팔뚝에는 선명한 근육과 함께 ROKMC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모두 사라지고 벽에는 군대식 관물대설은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5분 준다. 문채아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했습니다. 지급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 중앙에 머리 밟고 대기한다. 시간 어기는 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우의 문제다. 시작. 삑! 하는 스톱워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시환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 손. 바로 그 순간 문채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백시환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파고들어 그의 복부에 정확히 보디블로를 꽂았죠. 윽! 소리와 함께 백시환의 거구가 새우처럼 구부러졌습니다. 문채아는 그대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 무자비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배우는 실전 격투술, 무적도였습니다. 저항은 1초 만에 끝났습니다.
공포는 가장 효과적인 통솔 수단이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5분 뒤 30명의 학생들이 운동장 중앙에서 어설프게 머리를 밟고 있었죠. 고개 박아. 누가 고개 들라고 했나. 악으로 깡으로 버텨. 문채아의 고함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지옥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운동장에 파놓은 진흙탕을 포복으로 기었고 서로의 어깨에 다리를 올리고 단체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죠. 가장 끔찍한 것은 IBS 고무보트 훈련이었습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분대별로 머리 위에 이고 운동장을 돌아야 했죠. 하나 둘, 시궁창이다. 헤이 빠빠리빠. 둘 둘, 시궁창이다. 헤이 빠빠리빠. 문채아는 구령을 외치며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보트의 무게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아이, 토하는 아이, 울부짖는 아이가 속출했습니다. 누가 울어? 해병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 작다, 악, 악, 소리 질러.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은 난생 처음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날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은 흙과 땀과 눈물 범벅이 되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죠. 문채아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물 닦아라. 지옥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진흙탕을 기었습니다. 지옥주 3일차. 아이들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자아와 반항심은 육체적 고통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저항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변했습니다. 꾀병을 부리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하지만 문채아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 놈이라도 열애하면 전원 원위치. 전우가 고통받는데 혼자 편할 생각 마라. 2학년 5반은 하나다. 악, 연대 책임. 이 끔찍한 규칙은 아이들을 서로 감시하고 서로를 채찍질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가장 강한 자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150kg짜리 통나무를 들고 산을 오르는 로그 PT로 훈련이었습니다. 힘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황태산이 분대의 선두에서 통나무를 이끌었죠. 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힘만 과시할 뿐 뒤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통나무가 기울었습니다. 문채아가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황태산. 악, 이병 황태산. 내 힘은 너 혼자 잘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내 옆에 전우를 위해 쓰는 거다. 내 이기심 때문에 분대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벌칙으로 너 혼자 저 통나무 들고 저기 보이는 바위까지 다녀온다. 실시. 악. 황태산은 이를 악물고 혼자 통나무를 들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의 얼굴에 굴욕과 깨달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배식받은 밥과 국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고 있을 때였죠. 훈련 중 탈진 직전까지 갔던 백시환이 힘없이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바로 옆에 앉아있던 박하준이 말없이 자신의 물통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백시환은 잠시 멍하니 박하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늘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신에게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교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기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늘 자극적인 장면만 쫓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장면은 그 어떤 영상보다 강렬했죠.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지긋지긋했던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문채아는 야간 비상훈련을 발동했죠. 전원 운동장에 집합시켜 판초우이만 입힌 채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비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추위와 피로, 배고픔에 아이들은 절망했습니다. 포기할 건가? 아닙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2학년 5반입니다. 2학년 5반의 정신은 악으로, 깡으로.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밤을 버텼습니다. 더 이상 백시환도 박하준도 없었습니다. 오직 빗속에서 하나의 고통을 공유하는 2학년 5반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문채아는 지휘 텐트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죠. 꺾이고 또 꺾여라. 그리고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라. 그것이 해병이다.
파괴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창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옥주가 끝났지만 지옥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강도는 여전했지만 그 목적이 달라졌죠. 개인의 한계를 부수는 파괴의 단계에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구축의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문채아는 2학년 5반을 이끌고 학교에서 멀지 않은 버려진 갯벌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상륙 돌격 훈련이다. 그녀의 선포에 아이들은 기겁했습니다. 눈앞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질척한 갯벌과 그 위에 설치된 각종 장애물, 그리고 저 멀리 작은 언덕 위에 꽂혀 있는 깃발 하나가 보였죠. 목표는 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15명씩 청군과 홍군으로 나눈다. 각 팀은 IBS 보트와 보급품을 모두 운반하여 고지에 도달해야 한다. 먼저 깃발을 뽑는 팀이 승리한다. 패배한 팀은 오늘 저녁 식사 없다. 질문 있나? 질문은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만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다시 오합지졸로 돌아갔습니다. 갯벌은 발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질척였고 무거운 보트와 보급품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죠. 야, 백시환, 너만 빨리 가면 다야? 황태산 이 새끼야. 힘 좀 제대로 써봐. 예전처럼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백시환은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고 황태산은 주먹을 휘두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출발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갯벌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에게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그때 문채아가 호루라기를 삑 불었습니다. 전원 집합. 그녀는 엉망진창이 된 아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들의 적은 옆에 있는 전우가 아니다. 내 놈들 앞에 저 고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놈들 마음속에 그 나약함이다. 그녀의 고함이 갯벌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을 지목했죠. 윤기현. 아, 이병 윤기현. 너는 늘 뒤에서 구경만 했지. 비겁하게. 좋다. 이번엔 네가 지휘해봐라. 네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뭐냐. 지금 당장 여기서 브리핑해봐. 모두의 시선이 윤기현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늘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던 버릇이 그를 구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놀랍도록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통이 없습니다. 백시환은 너무 빨라서 돌격조와 보급조의 간격이 벌어지고 황태산은 힘만 앞세워 효율적인 경로를 찾지 못합니다. 보급품을 먼저 옮겨 중간 거점을 확보한 뒤 보트를 이용해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윤기현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분석에 모두가 놀랐죠. 문채아가 백시환을 쳐다보았습니다. 들었나? 백시환? 반박해봐라. 백시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윤기현의 말이 전부 옳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는 마침내 자신의 프라이드를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기현 말이 맞다. 다시 하자. 이번엔 윤기현이 말한 대로 한다. 그것은 2학년 5반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책사의 전략을 인정한 순간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윤기현이 중간 지휘를 맡고 백시환이 돌격조를, 황태산이 보급조를 이끌었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갯벌은 여전히 발목을 잡았고 보트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욕을 하면서도 서로의 호흡을 맞췄습니다. 보급조, 3초 뒤에 같이 든다. 하나, 둘, 셋, 돌격조, 보트 좌연으로, 길 터줘. 마침내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무렵 청군과 홍군 30명의 학생들이 거의 동시에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 깃발을 향해 손을 뻗었죠. 그리고 백시환과 상대팀 분대장의 손이 동시에 깃발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승부였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뽑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죠. 그저 갯벌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도 따라 웃었죠. 웃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미친놈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함께 건너온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진한 동질감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우였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거듭난 2학년 5반에게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시험할 첫 번째 실전이 다가왔습니다.
풍진고의 악명이 여전히 남아있던 탓에 인근 공업고등학교의 불량 서클이 주인 없어진 땅을 차지하겠다며 풍진고 학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사건은 하굣길에 터졌습니다. 박하준은 이제 더 이상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대원들과 함께였죠. 그들의 눈에 공고 학생들 여럿이 1학년 후배 한 명을 골목길로 끌고 가 위협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예전에 박하준이라면 심장이 얼어붙었겠지만 지금 그의 옆에는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대장인 황태산에게 즉시 보고했죠. 분대장 동지, 3시 방향 골목길, 적성 세력, 아군 한 명 위협 중. 어느새 그들은 군대식 보고가 더 편해져 있었습니다. 황태산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스쳤죠. 괜히 엮여서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문채아의 목소리가 밝혀 있었습니다. 내 힘은 전우를 위해 쓰는 거다. 그리고 명예롭지 못한 짓은 용납하지 않는다. 젠장. 황태산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문채아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숙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판단했죠. 작전 회의. 그들은 골목길이 보이는 곳에 모여 순식간에 계획을 짰습니다. 싸움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출과 경고가 목적이었죠. 윤기현이 지형을 설명했고 백시환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위 대형으로 진입한다. 위압감만 주고 절대 먼저 손대지 마라. 내 신호에 움직인다. 알겠나? 잠시 후 1학년 학생을 둘러싸고 낄낄거리던 공고 학생들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2학년 5반 학생 30명이 소리 없이 완벽한 대형을 갖춘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위협적이었죠. 공고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저 미친놈들은? 백시환이 혼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풍진고다. 우리 후배한테서 손 떼고 좋게 말할 때 돌아가라. 네가 뭔데 백시환. 너 이제 한물 갔다며? 공고 리더가 비웃었습니다. 백시환은 대꾸 대신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3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한 걸음 앞으로 쿵 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땅이 울리는 듯한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공고 학생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오합지졸의 싸움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의 위압 시위였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꺼져. 결국 공고 학생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2학년 5반은 단 한 대도 주먹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 된 힘과 명예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1학년 후배를 다독여 집으로 보냈죠. 그 모든 광경을 문채아는 학교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명예의 무게를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지켜내길 바랐을 뿐입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낸 명예의 무게에 한 뼘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문채아는 망원경을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병지에서 인지를 구출했을 때만큼이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풍진고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축제에는 활기차고 안정된 분위기가 흘렀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축제 기동 타격대라는 붉은 완장을 찬 2학년 5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축제의 문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수호자였죠. 무전기로 서로 교신하며 행사장 곳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백시환은 기동 타격대의 총괄 지휘관으로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전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황태산은 힘쓰는 일을 도맡아 하며 다른 학생들의 찬사를 받았죠. 윤기현은 종합 상황실을 꾸려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변화에 놀랐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축제 마지막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장기자랑 시간. 사회자가 다음은 2학년 5반의 특별 공연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죠. 무대에 오른 2학년 5반 학생들은 노래나 춤 대신 해병대 군복을 맞춰 입고 있었습니다. 문채아가 직접 가르친 해병대 의장대의 모의 총검술 시범이었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 변화,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기합 소리.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장기자랑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그들은 무대 중앙에 도열하여 인간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선 것은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은 박하준이었습니다. 그는 품에 숨겨두었던 거대한 깃발을 펼쳤습니다.
깃발에는 붉은색으로 단 한 단어, 명예가 새겨져 있었죠. 그 순간 강당을 가득 채운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죠. 객석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진성 사장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늠름하게 경례를 붙이는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차린 먹거리 부스 뒤편. 백진성은 문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죠. 선생님. 아니, 대위님.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을 진짜 남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채아는 말없이 그가 건넨 막걸리 잔을 받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았습니다. 가장 완고했던 적의 항복 선언이자 가장 값진 찬사였죠. 하늘에서는 축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이 터져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 아래 2학년 5반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2월 졸업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풍진고등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혼돈의 장소가 아니었죠. 교내에 흐르는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학생들의 눈빛에는 목적의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문화의 중심에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둔 3학년 5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풍진고 주니어 해병대는 이제 학교의 정식 동아리가 되었죠. 매일 방과 후 3학년 5반 학생들은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이끌고 운동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백시환은 카리스마 넘치는 교관으로, 황태산은 힘든 훈련을 돕는 따뜻한 조교로, 윤기현은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참모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문채아에게서 배운 것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둔 날 오후 3학년 5반의 낡은 교실에 문채아가 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녀의 1년 계약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마지막 집합이었죠. 교실에는 훈련의 긴장감 대신 끈끈한 전우애와 다가올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감돌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이제 곧 사회라는 더 큰 작전 구역으로 나아갈 너희들의 계획을 듣고 싶다. 한 명씩 보고하도록. 문채아의 말에 학생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선 것은 백시환이었습니다. 3학년 5반 백시환. 졸업 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는 해병대에 가서 문채아처럼 자신을 시험하고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그 이후에 물려받아도 늦지 않는다고요. 다음은 황태산이었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제 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 인체의 한계와 회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윤기현은 영상학과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하준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처럼 저도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싶습니다. 30명의 학생 모두가 명예, 책임감, 헌신이라는 가치 위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문채아는 말없이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모두의 보고가 끝나자 백시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아니, 대위님. 저희 3학년 5반이 대위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들이 내민 것은 붉은 벨벳으로 덮인 거대한 액자였습니다. 덮개를 걷어내자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빨간 명찰이 박혀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상징. 그 명찰에는 이름 대신 금색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우리들의 영원한 대위님. 그리고 그 아래에는 30개의 작은 군번줄 인식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인식표 하나하나에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들이 문채아라는 지휘관 아래 하나로 뭉친 영원한 부대원임을 상징하는 증표였습니다. 문채아는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녀는 조용히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겁고 영광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식 교사 임용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교육청과 학부모 연합의 만장일치 요청입니다. 풍진고에 새로 신설될 리더십 개발부의 부장직을 맡아
선생님의 그 위대한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십시오. 문채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는 그녀의 제자들이 후배들과 땀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은 이제 스스로 숲을 이루고 있었죠. 그녀는 손에 든 액자를 보았습니다. 30개의 이름과 영원한 대위님이라는 글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졸업식. 3학년 5반 졸업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은 뒤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도열하여 귀빈석이 아닌 객석 한편에 서 있는 문채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백시환이 마지막 구호를 외쳤습니다. 영원한 대위님께 대하여 경례. 3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녀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이자 가장 뜨거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문채아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로 답했습니다. 몇 달 뒤 풍진고등학교 교장실 옆에는 리더십 개발부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문채아 부장의 책상 위에는 한 해 동안의 기록과 새로운 학년의 문제 학생들 파일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지옥의 교관이 아닌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하는 스승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책상 뒤편 벽에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위님이라고 새겨진 빨간 명찰 액자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 5반은 영원한 5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채아의 신화는 풍진고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강철을 벼려내기 위해 기꺼이 이 새로운 전장에 자신의 심장을 바칠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